지금 검찰의 수사, 청와대와 여단이 굉장히 좀 비판을 하고 있고 이례적으로 그 대검찰청에서 이 정적인 가이드라인 이것을 우려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들었다는 그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수준의 그런 반박도 나왔습니다. 이거 박사님 예전에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과거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이 제2의 최동욱이 될 것인가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최동욱 이제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네. 그 당시 정권 차원에서 상당히 압박을 가한 것이고 뭐 혼외자 문제도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유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불명예 그러니까 사퇴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예. 자, 이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과연 있는가가 아마 저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봐서는 네. 당장은 조금 이제 화해를 시도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일종의 그러면 결국 수사를 마사지 하겠다는 거냐? 네. 라고 비춰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조국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 검찰 개혁의 핵심이 뭐냐는 거죠. 이번에 인사청문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윤석열 총장이 되고 난 이후에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되고 기용되는 이거 문제다. 조국 후보자도 그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특수부 검사들을 다 보내고 뭐 형사부 검사들을 대거 기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시 한번 그 인사 광풍이 불 가능성이 높아요. 윤석열 총장이 오면서 인사 광풍이 한번 불지 않았습니까? 예. 윗기수들 다 나가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빚어졌는데 또 다시 한번 이제 인사 광풍이 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조국 후보자 관련한 이 여러 가지 의혹들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도 거기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수사 인력이 교체됨으로 해서 그럼 수사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걸 흐지부지하게 수사를 끝낼 가능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정부 여당이 그러니까 지난 정부하고 달리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국민을 과연 설득해낼 수 있을까? 그게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후보자 임명 취임 하기 전이니까 후보자로 부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인사권을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대폭적인 인사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검찰 수사는 더 빨라질 수도 있겠군요. 왜냐하면은 이 검찰 인사가 한꺼번에 수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기 인사가 있기 때문에 내년 2월쯤에 아마 그 차장검사급 이하 실무부장들이나 부부장들, 근데 이게 이제 평검사들. 정기 인사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바뀌고 나서 정기 인사 이외에 이제 인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여당 의원들이 집중 질문했고 조국 후보자도 문제다라고 답변도 했고 인사 방향에 대해서도 이미 이야기를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형사부 검사들 위주로 해서 뭐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지금 뭐 진보 진영에서는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 그 팀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 아니겠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러면 인사 시기 정기 인사가 아닌 상황에서 좀 앞당겨서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에서라도 인사를 할 가능성이 전 크지 않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정말 반발이 있겠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매스를 댄다 이런 비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파해 나가겠다라는 게 이번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에서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이 또 문제가 됩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임명이 되게 될 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검찰 개혁은 제도적인 문제다. 다시 말하면 국회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근데 제도적인 부분은 사실은 조국 지금 신임 법무부 장관의 손을 떠난 상태죠. 어떻게 보면 본인이 민정수석에 있을 때 그 안 다 반영해서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안 형태로 돼서 지금
국회 사개특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거고. 예. 자,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여야 간에 협상을 해서 이제 교통 정리만 해서 이제 그 법안 처리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은 오히려 지금 조국 후보자의 얘기와 달리 본인의 손을 이미 떠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인사청문회 나와서 그거 말고 뭐 좀 이제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것들, 그런 것들이 꽤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시행령이랄지 뭐 이런 과정에서 본인이 예. 역할을 할 게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그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튀어나온,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청의 인적 구성 문제, 예. 그 부분을 오히려 지금 이제 청와대라든가 여당에서는 더 핵심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조국 후보자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의 이 가장 기본적인 그 담겨 있는 의지, 예. 첫 번째는 검찰에 대한 인적 쇄신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예.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으로 임명이 되게 된 뒤에 검찰 수사는 강도가 어떨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그 인사 광풍이 한번 분다라고 전제한다면 그 전부터 분위기가 상당히 뒤숭숭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된 걸 계기로 해서 검찰 내에서 아마 당연히 지금 특수부, 지금 어떻게 보면 중추로 지금 떠오르는 그 특수부 검사들이 상당히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예. 본인들의 거치가 달려 있는 문제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뭐 스스로 그러니까 사퇴하고 뭐 이제 변호사 개업해서 나가는 분들도 꽤 나올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본인이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이제 돼버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수사에 대한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런 경험들을 과거에 많이 했잖아요. 네. 역대 정권에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도 좀 되풀이되는 거나 좀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형식적으로 보기에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판단을 내리느냐.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뭐 지지 이런 거하고도 좀 연관돼서 결과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